오늘부터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을 탐방할 텐데, 와룡동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창덕궁하고 창경궁 빼면은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걸어 다녀 보면은 구경할 곳이 몇 군데 보입니다. 하나씩 탐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창경궁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창경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창경궁 정문이고요. 창경궁에 들어가면은 뭐 다양하지만 그게 그것 같은 여러 건물들이 보이는데, 우리 전통 건물들이 보이죠. 큰 건물들. 그런데 조선시대 건축에 별다른 조예가 없는 제 눈으로는 그 건물이 그 건물 같고 저 건물이 저 건물 같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경궁의 관람의 초점은 건물들보다는 건물 외에 볼 것들이 좀 꽤 있어서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창경궁 안에 들어와서 옥천교 다리 위에 있고 옥천교 아래로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작은 수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풍수상 꼭 필요한 요건, 배산임수가 바로 이 물길로 인해서 임수가 갖춰지고요. 배산은 이 창경궁 뒤쪽으로 야트막한 산이 있습니다. 그 와룡공원 그 산인데, 와룡공원이 있는 그 산인데, 그 산과 이 물길 사이에 창경궁의 거의 모든 시설이 위치함으로써 배산임수의 요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창경궁에서 건물보다는 건물 외에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관람을 한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산책입니다. 궁궐을 이루는 건물들을 제외한다면은 적당히 나무가 있고 적당히 호젓한 길이 있는 아주 괜찮은 숲속 산책로가 됩니다. 창경궁 전체를 이리저리 걸어본다는 것은 숲속 산책로를 산책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고요. 상당한 운동의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경원 전체를 담 따라서 넓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저 앞에 나무들 가운데 화면의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으로 유달리 몸체가 하얀 나무가 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길래 자세히 봤더니 이게 백송입니다. 백송이라는 안내가 이 나무 옆에 있었습니다.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쪽으로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요 나무도 백송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또 한 그루가 있습니다. 세 그루에 굉장히 큰 규모의, 아마 심어진 지 몇백 년은 되었을 듯한 그런 백송이 세 그루가 있는 것도 구경거리가 되겠습니다. 창경궁 대온실이라고 정식 이름이 붙어있는 창경궁 식물원입니다. 일제시대가 정식으로 시작이 된 것은 1910년입니다. 1910년에 정식으로 강제 병합되었지만은 사실은 1905년부터 우리나라의 국권은 무늬만 남아있고 사실상의 일본의 간섭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기죠. 1908년에 이 공사를 시작해서 1909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식물원이 열렸습니다. 이후에 6.25 때 일부 훼손되고 그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변형은 좀 생겼습니다만은 거의 원형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내부의 전시물은 아무래도 최근에 지어진 식물원에 비하면은 양으로 보나 다양성으로 보나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식물원의 경우는 감상 포인트는 이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식물들보다는 오히려 이 건물 자체가 아주 중요한 감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프랑스의 어느 건축회사에서 지었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전해집니다. 일제는 조선의 어떤 정기를 꺾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창경궁을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만들었습니다만은 해방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고 한참 지나서까지도 창경원 동물원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90년대 앞뒤로 이 창경궁을 복원하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여기 있던 동물들은 전부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옮겨갔고요. 식물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1909년에) 지은 것을 감안하면 참 잘 지었다, 멋있는 건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경궁에서 식물원을 그대로 바라보고요. 식물원 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샛길, 비슷한 길로 걸어 올라간다면은 관덕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볼 수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정자가 보입니다. 여기는 왕과 신하들이 활을 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활을 쏘는 것은 덕을 보는 것이다. 그런 문구가 있어서 거기서 관덕정이라는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저 관덕정에서 사방을 돌아보면은 사실 여기가 서울 도시 한복판인데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깊은 숲속에 홀로 서 있는 정자에 나 홀로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저 위에 보면은 정자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문이 한글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는데 부부가 여자는 서 있고 남자는 아예 정자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오니까 좀 놀라서 일어납니다. 근데 들어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기 앉아 있는 것도 안 되는 건데 계속 저렇게 앉아 있길래 제가 그러지 말라고 경고문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랑곳하지 않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서. 창경궁 춘당지 연못을 바라보고 걷고 있습니다. 춘당지는 창경궁에 있는 연못인데요. 소춘당지 그리고 대춘당지, 큰 연못과 작은 연못이라는 얘기죠. 이 두 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근처에 춘당대가 있다고 합니다. 춘당대는 창경궁과 창덕궁에 담벼락에 막혀서 창덕궁 영화당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창경궁과 창덕궁을 구분하는 담이 없었습니다. 창덕궁 후원에서 춘당지로 넘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춘당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춘당지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석탑도 하나 보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누가 어떤 의미로 세웠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것은 분명하고 대충 어느 시기에 세워졌는지도 이 안내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창경궁에 동물원이 있을 시절에는 이 춘당지 위로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제일교포 사업가의 자금으로 건립되었던 케이블카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올라가 보면은 이게 성종 태실비입니다. 성종 태실이 있고 그 앞에는 여기에 태실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는 비석이 있습니다. 태실이라는 것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때 함께 적출되는 태반입니다. 이 태반을 굳이 전국 곳곳에 명당 자리에 분산시켜서 묻어놨다고 합니다. 왕실의 주요한 인사가 태어났을 때 그 태반을 전국 곳곳에 묻어놨다고 하는데 성종태실은 경기도 광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 때 한 곳으로 다 모으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으로 성종의 것이 가장 보존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이쪽으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여성의 태반을 가지고 뭘 연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징그럽기도 하고 이게 아마 일종의 민간신앙인데 별로 이해는 안 갑니다.